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이종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선 여기 이자란 말은 다르다. different을 이렇게 한자말 이자로 쓴 거고요. 종은 종류. 그래서 이 종이니까 다른 종류. 여기서 핵은 원자핵 할 때 그 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뭔가가 되었다 라는 말을 쓸 때 이종핵 원자 간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극성. 보이세요? 극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전자 밀도의 불균형 혹은 전하 분리 현상 이런 걸 통칭하여 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많은 예시가 있지만 극성을 띠는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다가 HCl. 자, 이런 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그 앞으로 알아야 될 되게 유명한 물리량이라기보다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 전기 음성도 요거 하나만 자세히 배우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말로 전기 음성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쓰면 길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해도 음절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좀 불편하고 이렇게 쓰기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경우에 어떻게 줄였으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 이렇게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뭐 꼭 이렇게 써라 그런 법은 없는데 뭐 문헌들을 찾으면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영어 알파벳 X와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 쓰는 거 좀 다르게 쓰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X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카이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기음성도라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원자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 요걸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취향이 원자에게는 어떤 취향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원자의 취향이라고 하면 마치 무슨 뭐 살아있는 사람 같으니까 좀 그러니 그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상대적인 성격 중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전자에 대한 취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마다 전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과연 꼭 전자를 꼭 좋아해야 되느냐를 떠나서 그런 지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싹 다 구해놨어요. 싹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서 이미 그 대소비교가 될 수 있도록 다 구해놨고 그래서 중요한 전기음성도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지금 누구하고 누구 여기 나와 있는 원소 슈쇼 그리고 염쇼 이 둘 사이의 전기음성도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적다? 빠르바르바르바 짜자자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선 눈여겨봐 둡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경향성 설명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양자역학 빼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우선은 그냥 뭐 이런 경향성이 있나 보다 정도를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이럴 때 구체적인 값은 어느 정도냐면 수소의 전기음성도 대략 얼마일까요? 수소의 전기음성도 2.2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2.1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어요. 뭐 문헌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게 이제 실험 방법에 따라서 약간 뭐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라 하나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고. 자, 염소는 전기음성도가 얼마? 3.1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3.0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뭐가 됐건 그래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염소 쪽이 크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경향성이 수소보다는 누가? 염소가 크니까 수소하고 염소가 가지고 있는 요 전자쌍 요 전자쌍을 뭐라 부르느냐? 결합 전자쌍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합 전자쌍의 일부가 수소에서 염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소에서 염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덕에 어떻게 될 거냐? 수소는 전자 일부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전자라고 하는 속성상이 마이너스 입자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수소의 전하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바로 살짝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염소는 일부 얻어서 요것의 부분 전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묘한 표현이 있는데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본 사람도 있어서 바른 말씀 드리면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표현하는 요 표현 영어 아니고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그리스 알파벳이고요.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조금이란 뜻입니다. 조금이란 뜻이에요. 많이 말고요. 조금. 그래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조금 플러스가 됐고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이때 실제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HCl에서 요 수소 쪽을 델타 플러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염소 쪽을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실제 델타 마이너스의 크기가 그래서 대략 얼마냐? 0.2 마이너스 정도가 돼요. 그러면 델타 플러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2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 구체적인 값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나는 지금 하도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데이터를 외워서 그러는데 모든 물질의 이런 전화분리 데이터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약간 마이너스가 되고 약간 플러스가 된다고 할 때 약간이 어느 정도냐? HCl 정도는 0.2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왜 약간이냐? 그러면
5. 참고로 아까 결합 전자쌍의 일부가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그러면 만약 결합 전자쌍 전부, 일부 말고 전부요. 전부가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HCl에서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표현한 전자쌍이 있죠. 이게 수소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염소 쪽으로 100%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와 염소가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서로 갖지 못하고 염소가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염소의 이온가가 1 마이너스, 요 수소의 이온가가 1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전자가 100%,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라고 하는 게 100%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이동했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지금 0.2 플러스 0.2 마이너스가 됐다면 지금은 100%에 대한 얼마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한 20% 정도 이동했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현진은 알겠어요? 그래. 현진이 이렇게 민성이를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성, 좀 흐뭇하죠? 네. 그래요. 저기, 훈이 오빠? 민성이 잘생겼나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봅시다. 네. 좋아. 어제 그젠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무슨 TV에 새로운 예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영화 배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가수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만 나오대. 저기 뭐야, 그 파리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금메달 따신 분. 그 되게 잘생긴 분. 오상욱인가? 맞아? 그분이 나왔는데 어디 보는데 이게 뭐 진짜 남자한테 1도 관심 없는 남자가 봐도 야, 그분이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면 웬만한 거기 나와 있는 배우들, 가수들 나오는데 아이돌 가수도 있고 하는데 그 오상욱 선수가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면 우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번 파리올림픽 때 무슨 장면을 봤냐면요. 그 파리올림픽 때 그 파리 시민들이 인종차별했던 건 알아요? 더 이상 파리가 문화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도시가 돼버린 건데, 자유박애의 상징이었던 파리가 더 이상 그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찌들 대로 찌들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정말 유럽의 또 하나의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파리가 100년 전 파리의 그 파리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의 파리는 파리 날리는 파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그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막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유하나요? 뭐 이렇게? 여러분 굳이 그러고 싶어요? 아니 그냥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와 잘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파리 올림픽 때 그 관중들이 막 한국 선수들 특히나 펜싱 같은 거에서 원래 근데 또 뭐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게 펜싱이 그 프랑스의 국기예요. 그래서 펜싱은 예를 들면
축구는 영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론 그 기원에 대해서 서로서로 뭐 우리가 먼저다 뭐 나라마다 뭐 사실은 자존심 장탈전이 있긴 하지만 펜싱은 종주국을 이 프랑스라고 해요. 해서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펜싱 금메달을 프랑스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난데없이 에이시언 그 중에 코리언 이 갑자기 막 올림픽 금메달을 막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콧대 높은 이 유럽 백인들이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상할 자존심이라면 그건 자존심도 아니죠. 예, 썩은 거죠, 썩은 거죠. 누군가 기회를 열심히 뭐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따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그래서 뭐 우하고 막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아유 진짜 유럽도 썩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웃긴 거 자꾸 막 오상욱 선수 확 하는데 거기 막 관중들이 막 하는데 이제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어떤 여자 관중이 한데 막 근데 갑자기 오상욱 선수가 막 하다가 이렇게 펜스 선수를 하다 보면 덥잖아요. 막 덥다가 하다가 마스크를 팍 벗은 거예요. 처음으로 팍 벗은 거야. 그랬더니 하는 여자 관객들이 하다가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진짜 그거 뭐 얼마나 웃겼는지 내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애나 어른이나 이게 잘생기고 봐야 돼요 진짜 진짜 그 잘생김은 인종차별을 뛰어넘어 진짜 하여튼 그 장면에 엄청 웃었거든요 진짜 야 그래서 저 정도 얼굴이면 누가 봐도 잘생겼다고 하는구나 뭐 하여튼 그랬었네요. 네, 갑자기 저기 현진이가 그 민성이 미모에 지금 매혹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홀리고 있어. 내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래요. 그래, 현진아 힘내요. 알겠어요? 그 취향을 응원할게요. 그래요. 자 보자.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100% 이동했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것에 20% 정도만 이동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HCl에서는 이런 식의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게 바로 전하 분리고 이걸 다른 말로 극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쉴게요. 여기 쉽나? 여기 쉽게 아니면 뭐 여기 쉴게요. 자 짜자잔. 그러면 이때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나타나는 극성 분자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HCl 분자겠죠. 뭐 수소가 델타 플러스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극성 분자를 전문용어로 영구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퍼머넌트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퍼머넌트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자, 퍼머넌트가 이거 A 아니에요, 이거? A죠. 고마워요. 그래서 A. 그래서 퍼머넌트의 뜻이 오래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꽤 오래 지속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구를 퍼머넌트를 번역한 말이고 다이폴을 쌍극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 다이의 뜻이 뭐예요? 다이 두 개. 그 폴의 뜻이 뭐예요? 폴이 뭐냐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막대기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극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핑클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포울 댄스 하겠어요? 봉춤. 그 포울 할 때 이 포울. 그다음에 지구의 남극 북극을 영어로 뭐라고요? 노스 포울, 사우스 포울 하잖아요. 그 포울 할 때 이 포울 알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이니까 그게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인 거냐? 여기 줄게요. 예준다. 자, 다이폴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공 두 개를 준비합니다. 공 몇 개를 준비한다고요? 공 두 개. 그리고 이 공 두 개를 이압하고 뭐로 연결해? 짝대기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공 두 개를 짝대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 공 두 개는 이 짝대기에서 빠져나왔다 못 빠져나온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가까워지지 못한다.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짝대기에 이 공 두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빠져나오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한쪽에 이렇게 플러스, 반대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이런 물건을 다이폴, 우리말 번역 쌍극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양극단에 서로 반대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이런 물건을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 사이의 거리를 R, 이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리를 기준으로 양쪽에 반대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이런 물건을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다이폴이 왜 지금 난데없이 등장한 거냐? 이거예요. 화학의 극성 공유결합 분자. 그 극성 공유결합 분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 HCl,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의 극성 공유결합 분자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쌍극자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로 반대 전하가 특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HCl 같은 분자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 얘기한 이런 분자를 물리학에서는 쌍극자에 빗대어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두 번째 이 다이폴 모먼트 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1번에서는 그 다이폴이라는 말만 썼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이폴 모먼트라는 말을 쓸 건데, 자, 다이폴 모먼트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얘는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이건 번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번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번역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번역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멘트 쓰고 모멘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다이폴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어 알파벳 뮤로 표현합니다. 뮤. 자, 얘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뮤. 그래서 이제 발음은 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 다이포 모멘트는 놀랍게도 짜자자잔 무슨 물리량이다? 벡터입니다. 벡터라 함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 쌍극자 모멘트의 첫 번째 1 크기. 사실은 많은 화학적 환경에서 저 크기만을 주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짜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크기도 정의가 된 것이라 왜 저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크기를 어떻게 정의한다? 델타 곱하기 R입니다. 그럼 델타는 뭐고 R은 뭐냐? 델타는 전하가 분리된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R은 뭐냐? 그 둘 간, 그 전하 간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산술적으로 곱하기로 표현하는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저렇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물리학적인 편리성이 있거든요. 쟤를 가지고 이제 전기장이랑 내적할 수도 있고 전기장이랑 외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학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화학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라서 물리 시간에 저 쌍극자 모멘트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제 쌍극자 모멘트를 저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전기장 벡터하고 내적을 하고 외적을 하면 아주 편리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Anyway,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정의됐다. 하지만 화학에서는 이 정의된 이 사실만 그냥 외우셔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벡터니까 크기 말고 뭐도 있다?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델타 플러스가 시점입니다. 델타 마이너스가 종점입니다. 벡터에서 시점, 종점 정하는 거 알죠? 알죠? 그래서 플러스를 시점, 마이너스를 종점으로 하야 이 앞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학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시점, 플러스가 종점으로 정해서 이 앞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요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나중